마을 끝자락 오래된 느티나무 아래 초가집 한 채. 그곳에 박순이 할머니는 15년째 혼자 살고 있었다. 겨울이 다가오면 산은 잿빛으로 변했고 바람은 늘 젖은 듯 했다. 아들이 죽던 그날도 이런 바람이 불었다. 그 바람은 아직도 할머니의 마음 한구석에 얼어붙어 있었다. 아들은 25, 철없지만 마음만은 따뜻한 청년이었다. 동네 사람들은 그를 순인의 효자라 불렀다. 비 오는 날이면 우산 없이 달려와 엄마를 마중 나가던 아이. 시장에 가면 꼭 엄마가 좋아하는 보리강정을 사오던 아이. 하지만 그날 그는 다시 돌아오지 못했다. 비가 억수로 내리던 여름날 마을 개울가에서 친구를 구하려다 그만 미끄러져 떠내려간 것이다. 그 후로 할머니는 비 오는 날이면 밥상 위에 젓가락을 2벌 놓았다. 얘야, 오늘도 밥 다 돼간다. 내가 좋아하던 된장찌개에 고등어 한 토막 넣었어. 누군가 듣는다면 이상하다고 하겠지만 할머니는 매일 아들에게 말을 걸었다. 텅 빈 방, 식지 않은 밥, 그리고 젓가락 소리. 그것이 그녀의 하루였다. 밤이 깊으면 창문을 두드리는 바람 소리가 들렸다. 그럴 때면 할머니는 이불을 꼭 끌어안고 속삭였다. 얘야, 바람 타고라도 한 번만 다녀가거라. 너 없는 세상은 너무 조용해서 숨도 못 쉬겠다. 시간은 그렇게 흘렀다. 세상은 변했지만 할머니의 시간은 멈춘 채였다. 벽에 걸린 흑백 사진 속 아들은 여전히 젊었고 그 옆에 엄마는 조금씩 늙어갔다. 그녀의 손마디는 굳어 있었고 허리는 더 굽었다. 하지만 그 손은 매일 밥을 지었고 그 밥은 여전히 둘이 먹는 양이었다. 어느 날이었다. 하루 종일 비가 내렸다. 하늘은 회색빛, 마을엔 개울이 넘쳐 흐르고 있었다. 할머니는 괜히 마음이 불안했다. 그날따라 더 무겁게 느껴진 공기, 더 젖은 바람, 그녀는 손에 염주를 쥐고 중얼거렸다. 오늘은 그날이구나. 내가 떠난 지 꼭 15해 되는 날. 그녀는 그 말을 하며 밥을 안 쳤다. 유난히 밥 냄새가 구수하게 피어올랐다. 그 냄새가 집안을 가득 메우자 순간 이상하게도 따뜻한 기운이 스며드는 듯 했다. 할머니는 고개를 돌렸다. 그런데 그때였다. 문틈 사이로 물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. 한 걸음, 2걸음, 그리고 그 문이 천천히 열렸다. 그 문가에 한 청년이 서 있었다. 머리칼은 젖어 있었고 옷은 흠뻑 물에 잠겨 있었다. 하지만 그 얼굴은 15년 전 그날 본 바로 그 얼굴이었다. 엄마, 나 밥 먹으러 왔어. 그녀는 말도 못하고 손을 떨었다. 눈앞이 흐려지고 숨이 멎었다. 그저 한마디만 나왔다. 얘야, 정말 너냐?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다. 응, 너무 오랜만이지. 밥 먹고 가야지. 그 순간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다. 그녀는 부엌으로 달려가 밥을 퍼고 된장찌개를 덜어왔다. 손은 떨리고 눈물은 계속 흘러내렸다. 이걸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냐? 이 밥상 차리면서 매일 내 이름 불렀다. 아들은 조용히 웃었다. 나도 들었어, 엄마. 바람에 실려서 늘 들었어. 그날 밤 젖은 청년과 늙은 어머니는 15년 만에 같은 밥상을 마주 앉았다. 그리고 그 밥상 위엔 눈물과 추억이 함께 놓여 있었다. 방 안 공기는 젖은 냄새로 가득했다. 아들은 마치 막 개울에서 걸어 나온 듯 온몸이 축축했다. 할머니는 눈물이 앞을 가려 제대로 보지도 못한 채 그의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닦아주었다. 이렇게 젖어서 어쩐자 감기 걸리겠다, 얘야. 괜찮아, 엄마. 나 이제 추운 거 몰라. 그 말에 할머니의 손이 잠시 멈췄다. 뭐라고? 아들은 미소를 지었다. 그냥 괜찮다는 뜻이야.
그의 미소는 이상했다. 분명 따뜻한데 어딘가 너무도 슬펐다. 그 눈빛엔 말로 다하지 못할 그리움과 체념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. 밥상이 차려졌다. 갓 지은 밥에 된장찌개, 그리고 고등어 한 토막. 아들이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그 메뉴 그대로였다. 자, 어서 먹어라. 이거 네 좋아하던 고등어다. 응, 엄마가 구워준 거 냄새만 맡아도 배부르다. 아들은 숟가락을 들었지만 그의 손끝에서 물방울이 또르르 흘러내렸다. 그 물방울이 밥 위에 떨어지자 밥알이 마치 눈처럼 녹아내렸다. 할머니는 그걸 보고도 아무 말 못했다. 그저 젓가락을 내밀며 말했다. 얼른 먹어라. 식겠다.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밥 한 술을 떴다. 그리고 아주 천천히 삼켰다. 그 한 술의 세월이, 그리움이, 그리고 눈물이 모두 담겨 있었다. 엄마 밥은 언제 먹어도 따뜻해. 2년 그 말 들으니까 내가 오늘은 죽어도 여한이 없구나. 그들은 한참 동안 말없이 밥을 먹었다. 밖에서는 빗소리가 점점 거세졌다. 창문을 타고 물이 흘러내리고 천둥이 울렸다. 할머니는 조심스레 물었다. 얘야, 넌 지금 어디서 사니? 아들은 잠시 밥숟가락을 내려놓고 웃었다. 엄마가 있던 그곳이 내 집이었는데 그날 이후론 길을 잃었나 봐요. 길을 잃었다니? 그날 나 물속으로 들어가고 그 뒤론 그냥 어둡고 조용한 곳이야. 근데 가끔 엄마 목소리가 들리더라. 밥 먹자 하면서 그래서 왔어. 오늘은 그날이잖아. 할머니는 입을 막았다. 눈물은 이미 멈출 줄 몰랐다. 이 불쌍한 놈아, 그럼 지금까지 그 추운 데 있었던 거냐? 아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. 괜찮아, 엄마. 나 이제 따뜻해. 엄마 밥 냄새 나니까 마음이 따뜻해. 그 말에 할머니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의 손을 꼭 잡았다. 하지만 그 손은 너무 차가웠다. 마치 돌처럼, 물처럼 차가웠다. 밤은 깊었다. 시간이 멈춘 듯 두 사람만이 세상에 남은 듯 했다. 촛불이 흔들리고 바람은 슬픈 노래를 불렀다. 얘야, 가지 말아라. 오늘 밤은 그냥 여기서 자라. 엄마가 따뜻한 이불 펴줄게. 아들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. 나 이제 돌아가야 해요. 어디로 돌아가는데? 여기 말고 어디 더 좋은 데가 있디야? 엄마 마음속으로요. 그 말에 할머니는 숨이 멎었다. 아들은 미소를 지었다. 엄마가 날 잊지 않으면 나는 여기 있어요. 바람으로도, 냄새로도, 꿈속에서도.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. 젖은 발자국이 마루를 따라 이어졌다. 할머니는 그 발자국을 손으로 닦지 못했다. 그 흔적이 사라질까 두려워서였다. 잠깐만. 할머니는 달려가 아들을 끌어안았다. 한 번만 더 앉아. 아들은 천천히 그녀의 등을 감쌌다. 그 품은 너무 따뜻했고 너무 짧았다. 엄마, 나 이제 안 아파요. 물도 어둠도 무섭지 않아요. 그러니까 이제 울지 마요. 얘야, 너 없는 세상에 내가 무슨 의미가 있냐? 엄마가 살아있으면 내가 밥 먹는 냄새도 웃는 소리도 다 다시 들을 수 있어요. 그는 이내 몸을 뗐다. 할머니는 두 손으로 그의 얼굴을 붙잡았다. 얘야, 나중에 나도 거기로 가면 그때 다시 밥 먹자, 응? 아들은 미소 지었다. 응, 엄마. 그때는 내가 밥 지을게요. 그리고 그는 문을 향해 걸었다. 젖은 발자국이 마지막 한 칸 남았을 때 그의 모습은 서서히 흐릿해졌다. 할머니는 그 모습을 두 눈으로 끝까지 쫓았다. 그의 어깨, 그의 머리, 그의 그림자가 빛 속으로 녹아 사라질 때까지. 아침이 밝았다.
비는 그쳤다. 햇살이 마루 끝까지 번지며 젖은 흔적들을 말려갔다. 하지만 마루 한가운데 젖은 발자국 하나만은 끝내 마르지 않았다. 할머니는 그 자리에 앉았다. 손끝으로 그 발자국을 어루만지며 작게 중얼거렸다. 그래, 밥 먹고 갔으니 됐다. 이제 걱정 말거라, 내 새끼야. 그녀는 그날 이후로 이상할 만큼 평온해졌다. 밥은 여전히 2그릇을 지었지만 이젠 울지 않았다. 바람이 불면 창문이 스칠 때마다 언제나 그 목소리가 들려왔다. 엄마, 나 밥 다 먹고 간다. 몇 해 뒤 할머니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. 그날도 비가 내렸고 마을 사람들은 이상한 걸 봤다고 했다. 할머니 집 굴뚝 위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그 연기 속에서 2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앉아 밥을 먹고 있었다고. 그 후로 그 집은 비가 오는 날이면 밥 냄새가 났다. 누군가의 그리움이 아직도 남아있는 듯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밥향나는 집이라 불렀다. 아, 얘야, 오늘도 밥 다 됐다. 내가 좋아하던 고등어 또 구웠다. 그리고 멀리서 아주 잔잔하게 들려오는 목소리. 엄마, 나 밥 먹으러 왔어. 엔딩 나레이션용 마무리 문장. 사람은 죽어도 사랑은 남는다. 그리고 그 사랑이 남아있는 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세상 어딘가 아직도 누군가의 그리움을 품고 사는 모든 이들에게 바치는 작은 위로입니다.